예, 안녕하세요. 경도세시사 제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널뛰기입니다. 한자로는 도판이라고 부릅니다. 띨또자에다가 널판지 판자를 써서 널뛰기. 18세기, 그러니까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서울 한양의 정월 중요한 풍속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들이 놀았던 널뛰기입니다. 자, 전체 경도세시사 40수 가운데는 제5수가 제4수가 되겠고요. 전체 강의로는 6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산 풍속화 중에 널뛰기 모습이고요.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업고 구경하는 여인네와 또 가운데 널판지가 이렇게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여동이 여기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높이 뛰어오르는 여성의 모습들이 아주 자세히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1920년대에 서울 한양 지역에 주로 놀았던 이 널뛰기 풍습인데, 이 널뛰기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처마 끝에 이렇게 줄을 매달려서 높이 뛰면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한 이러한 널뛰기가 유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경도세시사 40수 가운데는 총 4번째 시가 되겠고요. 한자로는 도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기록에는 뛰어넘을 초자를 써서 초판이라고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판 또는 초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속침경승, 화판묘, 운손 월자, 섭은교, 그 다음에 채휭, 폐해, 빈수수, 수견, 랑내, 하입교. 그래서 7원으로 된 절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 번역은 이 능양 박종선의 경도세시사를 연구한 유일한 논문이 있죠. 바로 신지혜 선생님의 번역본을 놨고요. 전체 해석에서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18세기 조선 한양의 풍습을 기록한 대표적인 세속지가 되겠죠. 자, 경도잡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간의 부녀자들이 널판지를 이렇게 집단, 둥글게 만든 집단 위에 가로로 놓고 양쪽 끝에 마주보고 서서 발로 굴러 몇 차 높이로 이렇게 뛰면 차고 있는 폐물이 쟁쟁하게 울리는데 지칠 때까지 즐긴다. 이러죠. 자, 이를 널뛰기라고 한다. 그래서 초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초판이. 자, 그래서 또 뭐 주황의 요구 국기략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오키나와에서도 널판지를 깔고 이런 춤을 추는데, 이것이 혹시 우리나라 널뛰기가 조선 초기에 오키나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한자로는 이렇게 있죠. 여항부녀, 용백판, 그 다음에 휭과 그 다음에 고침 있죠. 그래서 상분립 양단, 격탕이 도수 척허 있죠. 환패 쟁연, 그 다음에 이곤돈 위락. 그래서 이를 초판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고자는 볏짚고입니다. 볏짚고. 그래서 볏짚을 베개 침자니까 볏짚을 베개처럼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둥글 말고 여기 허라는 것은 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환패 쟁연이라는 건, 쟁연할 때 연자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할 때 뒤에다 연자를 붙이거든요. 그러한, 그래서 옥소리 쟁, 옥구슬이 쫑쫑쫑쫑 울리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곤돈, 피곤할 때까지 즐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경도잡지에서는 널뛰기를 초판시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뛰어넘을 도자라든지 뛰어넘을 초자니까 널판지 위를 뛴다, 뭐 이런 의미에서 뭐 뜻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이제 시대의 풍속지로서는 열왕세시기가 있습니다. 열왕세시기에서도 여자 아이들은 짚을 베개 모양으로 묶어 땅에 놓고 그 위에 널판을 올려놓은 다음 좌우로 균형을 맞추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 돌아가며 뛰는데 높이 뛸수록 잘한다. 그래서 1900년대에는 널뛰기나 근에 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높이 뛰는 거, 이렇게 신발 발 쪽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뛰면 그 길이를 보고 승부를 결정한 그런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아녀배 여자 아이들이 속, 그다음에 이거 고는 볏짚을 마치 베개처럼 베개 모양으로 이렇게 묶어서 땅바닥에 놓고 그 위에다가 널판지를 한 후에 양쪽에서 균형을 맞춘 후에 두 사람이 서로 겨루는데 번갈아가면서 높이 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송신하는 몸을 이렇게 솟구쳐서 뛰어오른다. 높이 온 사람이 뛰어날 준, 고자 위준. 그래서 높이 뛰어난 사람이 이기는 것. 그래서 이름월, 명월, 도판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앞쪽에 있는 동국 잡지나 열왕세식이나 비슷비슷하죠. 여기는 동국 잡지, 경조 잡지에는 초판희, 열왕세식에는 도판희. 그래서 아녀배, 속고, 여치명, 치지지, 갑판기상, 둔좌우, 적균, 양인대립, 그 다음에 질, 도이, 송신, 고자, 위준, 명월, 도판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조선 세식 풍속지 세 번째로는 동국세식입니다. 민간의 부녀자들이 흰 널판을 집단 위에 걸쳐 놓고 양 끝에서 서로 마주보고 밟고 오르고 내리면서 몇 자씩 뛰면서 지칠 때까지 흥겹게 노는 것을 널뛰기라고 한다. 그래서 정초까지 이렇게 논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월이 되면 이때부터 한 보름 전까지, 왜냐면 정월 대보름에는 또 정월 대보름에 놀이들이나 풍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월 보름 전까지 대체적으로 놀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고국기 약에 똑같은 부녀자들이 춤을 추는데 이를 판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이 널뛰기와 오키나와의 판무를 어떤 같은 계통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황두녀, 용백판, 휭지, 고침사, 대답 양단, 상승강, 이 도수척허, 이 곤돈 위락, 위지 도판이다. 그래서 여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사는 골목을 여왕이라고 하고, 요 고자는 볏짚고, 그래서 요 볏짚을 베개처럼 만드는 위에다가 휭 판을 휭으로 놓는다. 그죠? 그리고 허자라는 것은 찜이니까 수척 이렇게 뛰어오르고, 그리고 나른할 곤자니까 곤돈, 나른할 때까지 즐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판이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초판이 또는 도판이, 그리고 우리말로는 널뛰기라고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경도 세시사 제4수 널뛰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널뛰기는 이렇습니다. 속침이니까 요 베개처럼 묶는다는 겁니다. 베개처럼 묶어서 가볍게 베개처럼 묶어 가볍게 화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냥 널판지인데 아마 무늬를 이렇게 이쁘게 한 것처럼 해서 의미를 아름답다는 뜻에서 화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림판, 화판, 허리에 받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볏짚을 이렇게 놓으면 화판의 중간, 이걸 허리라고 하죠. 허리요자 이렇게 하고, 운손 월자. 그래서 이거 하나씩 다 볼 겁니다. 구름의 손자, 달의 자손, 그리고 섭은 밟을 섭, 은교, 은빛 다리를 밟는다. 그죠? 그 다음에 채휭, 폐해, 빈수수. 그래서 비녀도 풀리고 폐옥도 떨어지고, 그래서 자주 죽는데 수견, 부끄럽게 본다. 랑내, 산에 낭군님이 오는 것을 부끄럽게 보고 나서 살짝 내려와서 옆에서 서서 아양 떨다 뭐 이렇게 썼는데 교태부리다.
어리광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7원 절구인 속침경승 화판요 운손 월자 섭은교 채휭 폐해 빈수수 수견랑내 하립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총 4구를 1구, 2구, 3구, 4구로 나누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속침, 그 다음에 경승. 그래서 여기 보면 도판이니까 뛰어넘을 도, 널판지를 뛰는 놀이. 그래서 널뛰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승은 이렇게 받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개 위에 가볍게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판을 이 베개 밑에 그러니까 속침 베개처럼 묶은 어떤 집단 같은 데 위에 가볍게 화판의 허리를 놓는다. 화판 허리를 받들다, 놓다 이렇게 됩니다. 놓는다. 화판은 색칠한 널판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하얀 널판지지만 이 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림 화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화판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백판이나 화판이라 뭐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속침경승 화판요 이렇게 부릅니다. 속침경승 화판요. 그래서 베개처럼 묶어 가볍게 화판 허리에 받치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봅니다. 요런 겁니다. 자, 베개처럼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단을 둥글둥글해서 베개처럼 이렇게 묶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1979년에 결약협회에서 나온 실인데, 실도 이렇게 가만이나 집단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 1920년대 여러 우편엽서에도 이렇게 가만이나 이런 것을 동글동글 말았죠.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판은 이렇게 널판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판. 그래서 화판의 허리에 요 속침을 받들게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2구가 되겠습니다. 자, 2구는 여기 보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운손, 월자, 은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운손이라는 것은 구름, 근데 달이 더 크잖아요. 달이 큰데 왜 이 운을 앞에 놓고 월을 뒤에다 놨냐. 그러니까 월자 운손에 이제 자손이 되는 거니까 월자 운손인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이 사가 갖고 있는 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율. 그래서 여기에 운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노래 가락이 맞기 때문에 운손을 앞에다 놓고 월자를 뒤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월, 그 다음에 운, 그죠? 우, 비우자. 그래서 월이 앞에 가야죠. 일월. 그래서 월자인데 이것을 운을 맞추기 위해서 운손을 앞에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름의 손자, 달의 자녀. 왜 구름과 달을 했느냐? 이렇게 뛴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달은 여성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달을로 가기 위해서 많은 산과 내가 있는데 그것을 구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구름과 구름 사이에 달이 있으니까 구름과 달 사이에 뭐가 있냐면 달로 가는 다리가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월교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은교. 달을 이제 은빛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달이 있고 구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로 이렇게 운교가 있는 거. 그래서 널뛰기라면서 뛰는 것은 마치 구름과 달 사이로 해가지고 달에 있는 광안로 또는 광안궁, 월궁이죠. 월궁으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달의 선녀와 이 땅에서 널뛰기를 하는 여성을 대비시킨 거죠. 그래서 운손 월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섭은 밟는다, 밟을. 그리고 은교라는 것은 달나라로 가는, 월궁으로 통하는 은빛 다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은빛 다리. 그래서 신화 전설에 나오는 은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이제 장안가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당현종이 양귀비와 함께 화청지에서 노는데, 그 화청지 쪽에 가면 이제 양귀비가 이제 이렇게 온천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망루 비슷한 데 가서 바람에 머리를 말리거든요. 그럼 그 사이로 층계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양귀비가 달나라의 월궁 항아처럼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걸 찾으러 떠나는 당현종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은교가 되겠죠. 은교. 자, 또 하나는 이 은교를 또 현실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요즘 사극에서 주로 그 지역 배경으로 많이 나오는 광안루입니다. 그러면 광안루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가 있거든요. 이 다리가 은교가 되겠습니다. 은교. 그래서 이러한 달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시로 멋지게 표현한 겁니다. 운손 월자 섭 은교. 자, 그러면 발벌섭자. 발벌섭자는 발족자에다가 소곤거릴 섭자. 그래서 밟는다를 답으로 하지 않고 밟을 답자로 쓰지 않고 이렇게 섭자로 한 것은 마치 이렇게 치맛자락이 이렇게 가면서 소곤소곤 이렇게 들리는 모습을 한자적 표현할 때는 답이라는 표현보다는 요 섭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귀를 세 개로 한 것은 귀에 사각 그 여성들의 그 치맛자락을 이렇게 땅바닥에 긁으면서 다리를 올라가는 그때 나는 소리 사각 그래서 섭 이것을 한자적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그 발자국 소리가 귀에 들리죠. 귀가 세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발음이 사각 그래서 이러한 소리라든지 눈으로 보는 글자의 모습을 통해서 섭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 그 뜻이 있다고 해서 뜻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걸 다 표현해서 거기에 잘 맞는 글자를 갖다 쓰는 것이 시를 잘 쓰는 사람의 능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섭이고요. 그 다음에 채휭할 때 채는 비녀고요. 휭은 엉키다는 뜻입니다. 엉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뛰니까 막 비녀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채휭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폐해는 여기 이렇게 어떤 이렇게 폐옥 같은 걸 이렇게 거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풀어지려고 하죠. 이렇게 뛰니까. 그러니까 이거 막 이거 제대로 꽂으려고 하고 이거 폐 안 내려고 묶고 막 이렇게 하면서 뛰면서 또 난군이 오지 않나 이렇게 봐야지 하는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채휭 폐해. 이 치맛자락에 있는 옥굿을 묶은 띠는 틀어지려고 하고, 비녀는 옆으로 꽂은 비녀는 자꾸만 옆으로 막 이리저리 막 엉기고, 그러니까 뛰면서 왼손으로는 비녀를 바로 꽂아야 되고 오른손으로 묶는 거 꽉 쥐고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채휭 폐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 수숙, 자주 빈 수숙, 걷다 줍다 이렇게. 그래서 폐옥을 자꾸만 줍는다는 거, 떨어진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모습, 그걸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침 경승 화판요, 운손 월자 섭은교, 그 다음에 채휭 폐해 빈 수습. 자, 그리고 나서 자, 요거 수견, 부끄러울 숫자입니다. 부끄러울 숫자. 이 양에다가 손으로 양을 받치는 모습인데 이것이 왜 부끄러운 뜻이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부끄러울 수, 그다음에 부끄러울 치, 부끄럽다는 뜻을 가진 게 수와 치인데, 하여튼 부끄러울 수견, 부끄럽게 보는 거죠. 누가? 사내랑, 그러니까 낭군님이 오는 것을 부끄럽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게 본다는 건 뭐냐면 사실 자기가 뛰는 모습을 낭군님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혹시나 낭군님이 오나 하면서 살짝 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이제 그만 뛰어야 되겠다면서 살짝 툭 내려와서 서서 아이고 부끄러워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소곳이 아양을 떨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견랑내 하립교,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라고,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교자, 아리따울 교자, 우리가 교태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보통 이 교자는 두 개의 글자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 이게 높을교, 소술교, 그래서 아리따울 교자에 이렇게 여자를 뜻하는 걸 써서 이쁘다, 아리따다, 교태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높을 꽃자에다가 머리를 약간 이렇게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높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을 꽃자 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술교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 목자를 쓰면 높이 솟아있는 다리교가 되고요. 말맞자를 쓰면 교만할 교자거든요. 그래서 원래 뜻은 씩씩할 교자, 잘 길들여지지 않는 말, 그죠? 막 휘잉 뛰는 교자. 그래서 교고, 요것은 가마교자입니다. 수레 가운데 높이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그래서 요 교자가 있으면 다 높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하면 서서 아양을 떨다, 뭐 이런 뜻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견낙내 하립교, 그래서 총 4구를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제1수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1수가 정하였죠. 그래서 조정입품, 문안회, 이렇게 됐고, 금일, 국문, 진조계, 그다음에 우리왕, 오왕, 매철, 원정하, 우리 임금께 매우 새해 할애에서 가더니 유모, 흠승, 성덕내. 그래서 이게 제1구, 제1수였고요. 제2수가 떡국이었습니다. 떡병자에다가 국탕자를 써서 병탕. 동자, 반의, 기척장, 아이 때때옷 몇 자나 기다란가. 그 다음에 신흥, 관질, 배, 야낭. 그래서 신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할 관 머리 빗을 칠. 그래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부모님께 세배한다. 건홍 굴지, 그 아이들 굴지 손가락을 꼽으면서 과첨치, 이가 몇 개가 더 났는지를 자랑한다. 그래서 호돈, 신년, 픽, 병탕. 이렇게 해서 제2수가 떡국이었고요. 제3수가 윷놀이, 척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척사는 남자놀이로 표현했고 사수는 널뛰기는 여자놀이로 표현해서 이렇게 3수, 4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쌍투, 대척, 사저포. 그래서 쌍쌍이 다투어 유턴진이 마치 저포놀이와 비슷하며, 그 다음에 입팔성, 전, 공극도 28자리 별자리 28수 별자리는 북극성을 받드는 그림이라. 옥지, 섬섬, 고운손, 손, 점, 삼옥, 육다랑 4개를 잡으니, 호로, 환도, 호환할 때 쓰는 거거든요. 부르다. 그래서 노다, 독이다. 이것은 이제 저포의 유사유인데 제일 높은 유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중중수, 도나라, 모나라, 도나라, 사람마다 달리 외치네. 자, 그리고 마지막 널뛰기입니다. 속침경승, 화판요. 그다음에 운손월자, 섭은교, 채휭패해, 빈수수, 수견낙내, 하립교. 이렇게 해서 능양 박종선의 경도 세시사 제4수 널뛰기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5수는 문안비입니다. 문안을 대신 엽주는 여자 아이, 노비 아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제 마나님들이 직접 갈 수가 없으면 이렇게 똘똘한 동비를 시켜서 문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안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도 세시사 제4수 널뛰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